예, 자, 이제 3, 4월 과정 가겠습니다. 예, 자, 우리 요약집 다 가지고 계시고요. 3, 4월부터 이제 요약집으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자, 우리가 1, 2월 달까지 이제 기본서 보셨는데, 요 기본서를 버리지 마시고, 요약집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좀 생소하다 그러면 기본서 찾아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기본서에 아마 별들이 아마 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버리지 마시고 기본서 토대로 요약집을 보태서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이제 10월 달까지는 이 요약집만 갖고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서 버리지는 마시고 예, 예. 이것만 봐도 됩니까? 됩니다. 몇 번 보면 돼요? 10번, 예, 10번이요. 기본 5번 이상 요것만 보셔도 100점 나옵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 내용 이론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우리 다음 달에 5월 과정 이제 기출문제집 풀이하죠. 예, 그때 기출문제 가지고 또 연습하고 7, 8월 달에 예상문제집 나오거든요. 또 예상문제 가지고 또 반복해서 보시고 9, 10월 달에 할 거 없을 때에는 전과목 가지고 이제 전 범위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시험장 가시면 100점 만점은 100점 나올 거예요. 100점 나오면 자격증 2장 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뭐 1장밖에 안 주니까 어쨌거나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다 생략할게요. 이미 이제 3월 과정이니까 생략하고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약집에요. 맨 앞부분에 가시면 총칙 나옵니다. 8페이지. 8페이지 이제 총칙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해서 총 40문제가 나오는 2차 과목, 2차의 전략 과목이고요. 크게 세 파트죠. 제1편, 제2편, 제3편인데 제1편이 공인중개사법, 여기에서 한 30문제, 대부분 문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거래 신고법 한 5문제 정도, 중개 실무 파트에서 한 5문제 정도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되지요. 그죠? 요 공인중개사법의 이제 맨 앞부분이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장 총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은 이제 총칙으로 시작을 해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각칙들이 있고 각칙을 보충하는 규칙이다 해서 보칙이 있고요. 또 처벌 규정인 벌칙이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법도 공인중개법도 요 구조에 따라서 맨 앞부분은 뭐다? 총칙이에요. 총체적 규칙에서 가장 기본되고 공통되는 부분을 제1장에서 총칙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3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1조가 법 제정의 목적, 제2조가 용어의 정의, 제3조가 중개 대상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중개 대상물의 기본 개념은 오로지 누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업을 하고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까 하면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3장에 가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3장에서 등록이 되면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 되시고 개공만이 직업적으로 중개를 업을 하고 수수료 받을 수 있는 대상 되는 물건. 여기에는 이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명인만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칙은 요 3가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목적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 정의는 시험 문제 100% 나오고 중개 대상 물건도 시험 문제 100% 출제되는데 용어 정의는 한 문제 내지 2문제 나오기도 하고 중개 대상물은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목적이 출제가 되어주면 굉장히 고마운데 목적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고요. 대신에 용어 정의하고 중개 대상물은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목적부터 한번 보실게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그죠? 박스. 자, 제1조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국회에서 이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목적. 자,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었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것은 오로지 부동산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중개 대상 물건을 정하듯이 딱 정해서요. 무엇을 제고합니다? 전문성.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 전문가가 중개업을 할 때에는 법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된다. 전문성을 높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부동산 중개하면 중개 사고가 안 날 거예요. 중개업이 건전한 쪽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고가 안 나니까 의뢰인들의 재산권이 보호가 되겠죠. 같은 말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법 제정의 목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목적이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무엇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중개가 아니라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다. 그 말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혹시라도 고맙게도 출제해 준다면 바로 밑에 보시면 주의되어 있나요? 정리가 되어 있나요? 주의되어 있죠. 그죠? 이제 유사한 표현들. 공정성 제고를 법 제정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주면 O다 X다? X예요. 그죠? 공정성이 아니라 전문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이제 전문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 부동산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주면 O다 X다? X죠. 중개가 아니라 뭐다? 중개업이거든요. 중개를 업을 하는 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거든요.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 나와주면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 방식이 재산권 보호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옵니다? 국민 경제 이바지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보호 X 하시면 되고요. 국민 경제 이바지 O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요, 이 법을 만든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잖아요.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가 아니라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한다. 그래서요, 정전업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전, 입제, 업제. 남쪽 지방은 정전이 없고요. 정전은 북쪽에 있고요. 남쪽은 핵폭탄도 없고요. 북쪽은 핵폭탄도 있어요. 그래서 남쪽이니까 정전, 입제, 업제. 자, 또 하나가 이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니까 정전, 업제 하셔도 되고 정전, 있건유, 없건유. 업을 건전 육성이니까 정전, 없건유. 정전, 업제. 끝. 정전, 계제, 중개를 건전 육성한다. 정전, 계제, X. 정전, 업제. 정전, 있건유, X. 정전, 없건유. 아이고, 유치해라. 괜찮아요. 유치한 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정전, 없건유 또는 정전, 업제. 그러면 됩니다. 끝. 자, 목적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갑니다.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맨 밑에 박스.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온다? 100%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용어 정의는 뭐 정확한 표현대로 반드시 정확하게 반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부터 나오죠? 중개. 그렇죠. 중개. 자, 중개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중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정확한 표현대로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중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법정 중개 대상물, 3조에서 말하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 토지라든가 건물, 임목, 광업, 공장재단 이런 거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임대차 거래, 그 밖의 권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 밖의 권리들의 득실 변경, 권리의 득실 변경을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 이렇게 하죠. 부동산 권리 변동을 뭐 하는 것이다? 알선 거래가 되도록 흥정 붙여서 거래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 알선. 그래서 알선에다가 똥골뱅이 빵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는 곧 뭐다? 알선이다. 중개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 부동산이겠지요. 부동산에 관한 거래 행위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을 중개다라고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법상의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거래 행위를 알선한 것을 말한다. 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거래 행위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한다라고 시험 나오면 O 한다, X 한다. X 하셔야 돼요. 여기에 아무리 봐도 보수를 받고 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그냥 알선인 거예요. 부동산 거래 행위를 알선만 하면 중개가 된 겁니다. 그래요. 보수받고 직업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밑에 3호에 나오는 중개업이 돼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중개 자체는 포인트가 뭐다? 그냥 알선인 거예요. 알선. 거래가 되도록 알선이 되면 중개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보수가 요건도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거. 자, 2호 밑에 2호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장롱면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동글뱅이 빵, 취득한 자, 취득 동글뱅이 빵.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시험 보셔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옆에다 쓰셔도 됩니다. 뭐라고 쓸까요? 장롱면허. 그렇죠. 장롱면허. 자격증 가지고 장롱에다가 그냥 가만히 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이 자격증 가지고 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하게 되면 쓰는 용어가 달라지죠. 그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어지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사무소에 취직, 소속이 되었다면 쓰는 용어가 달라져요. 소속 공인중개사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말 자체는 뭐다? 장롱면허.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밑에 3호. 3호에 가시면 뭐가 나오죠? 중개업이 나옵니다. 중개업. 시험에 해마다 물어보는 거죠. 자, 중개업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의뢰. 자, 의뢰에다가 동글뱅이 빵 치시네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엄청난 보수를 받아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요. 일정한 보수 동글뱅이 빵. 자, 복비 얘기인데, 복비는 정해진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 범위 내에서만 보수받아라.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중개를 무엇으로 하는다? 업으로 동글뱅이 빵.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는 뭐예요? 중개는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이 중개라 했으니까 부동산 중개 대상물 부동산 거래행위 알선이라는 그러한 중개를 다른 사람의 의뢰, 매도인 같으면 매도 의뢰를 받겠죠? 팔아주세요. 매수로부터는 매수 의뢰를 받을 겁니다. 그죠? 사주세요.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알선을 어떻게? 업으로라는 말은 직업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직업적이라는 말은 해석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직업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의뢰 받고 복비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중개가 아니라 중개업이
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라는 말하고 중개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 절대적으로 다른 말이다. 절대적으로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오케이. 중개업하고 중개를 반드시 구별하는데 시험 그냥 나와요. 중개는 알선이고 그 알선을 의뢰받고 돈 받고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됩니다? 중개업이 되고. 그러면 무등록 상태에서, 그죠?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까지 한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으로 막 의뢰받고 막 복비받고 막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어떻게 된다? 막 처벌돼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는 허용이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됩니다 해서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시험에 기본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그래서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자,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나이스. 자,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이 다르고,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공인하고 소공하고 다르고, 공인하고 개공이 다르고, 중개하고 중개업이 다르다는 거. 나이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이 되면 오로지 누구만이 직업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4호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뭐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 사무소를 개설 오픈을 해서 오픈해서 이것을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 등록은 어디다가 합니다? 당연히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 구청 가서 등록을 하면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예전 시험 문제 OX, X 그냥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하면 X 하시래요. 그냥 등록을 한 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개공의 종류가 몇 종류 있다? 3종류가 있다. 법인 사업자, 법인인 개공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 하나가 누가 있어요? 부칙상 개공. 부칙 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부칙 개공도 개공이니까 자격증이 있는 자만 등록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한 자만 개공이다. OX? X가 돼요. 그러니까 개공의 개념은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이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 뭘 한 자를 얘기합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이스. 자격증 시험은 언제 치러집니까? 1985년도에 제1회 시험이 치러지고 85년도 이전에는 옛날에는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던 시절 자격증 없던 시절에도 등록을 막 해줬나요? 그랬죠. 예전에는 자격증 없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본칙에 안 나오고 어디에 나온다? 부칙에 나와요. 그래서 부칙상 개공, 복덕방 중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공의 개념은 자격증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옛날에는 자격증 없이 등록이 되었고 지금은 신규 등록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지만 개공은 자격증 유무 관계없이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등록에다가 똥을 빵 치셨네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 자, 밑에 5호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시험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법인인 개공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 똥을 빵 치셨네요. 상무나 전무이사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들어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된대요. 그럼 소공이면 뭐 할 수 있다? 가로 닫고 중개 업무 수행 줄 치셨네요. 소공이니까 계약서를 씁니다.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또는 개공에 무엇을 보조하는 자, 맨 밑에 줄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계약서 쓸 때 옆에서 보조 도와도 주는 자, 그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상무나 자격증이 없는 전무이사는 이 소공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디로 갑니다? 오른쪽 맨 위로 어디로 갑니다? 중개 보조는 가겠죠. 그죠? 자, 보조원은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 줄 딱 지었고, 자격증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무엇을 합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대장 띄고 등기부 띄고 커피 타는 일반 서무 같은 개공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중개 업무, 계약서 쓰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같은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그 밑에 셋째 줄 딱 치셨네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럼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OX. X 이제 그거예요.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쓸 때 보조원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필요적 기산 빠졌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뭐만 한다고요? 단순 업무, 커피 타고 현장 안내하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지 중개 업무 보조를 못해요. 그런데 소공인은 왼쪽에 맨 밑에 소공인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니까 소공인은 사장님이 계약서 쓸 때 옆에서 떡 보고 있다가 빠졌어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공은. 근데 보조는 뭐만 한다?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오케이. 꼭 구별해 주시고. 내용 쉽죠?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시험은 꼭 출제가 되고요. 출제가 되면 어떻게 출제됩니까? 자, 왼쪽 페이지 다시 가시게요. 왼쪽에 다시 가시면 맨 밑에요. 좌측에 보면 왼쪽 날개에 보면요. 기출 지문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네, 그걸 갖고 연습하는 겁니다. 자, 자, 왼쪽 페이지 맨 밑에 기출 보실게요. 자, 1번 보실게요. 1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자, 개공이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OX. X 돼 있죠? 개공은 자격증 취득해서 중개를 한다. 이렇게 대충 나오면 X가 되는 거죠. 개공은 뭐다?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법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X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거지요. 선매할 때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막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그럼 개공이가 자격증 가지고 중개업을 하면 개공이지. 그럼 뭐 걔가 뭐 그럼 뭐 민간인이요? 이러시면 본인 마음만 상하고요. 갑상선만 붓게 돼 있어요. 점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하셔가지고 점수를 빨리 받는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이 딱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X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를 받는 거죠. 자, 2번 가시게요. 2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22회. X 돼 있어요. X. 그렇죠. 이때 시험 많이 쏘갔어요.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뒤에 공인중개사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부칙개공 때문에. 부칙개공 복덕방은 자격증이 없이 등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개공이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을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들어오면 틀려요. 개공은 뭐다? 등록을 한 자. 오케이. 이제 3번 소공 맞고요. 밑에 4번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이게 X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격을 취득한 자로 끝나야 돼요. 장롱 면허 상태를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자격을 취득해서 뭐 종사한다든가 등록한다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오케이. 자,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 메뉴에 가시면 기출 오른쪽 메뉴에
중개보조원. 자,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X. 중개업 못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오케이. 자, 용어 정의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서는 뭐 해마다 계속 물어봐요. 단독 문제로 단독으로 한 문제를 통으로 주기도 하고 지문으로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무조건 나오니까요. 용어 정의는 방심하지 마시고 내용은 다 아셔요. 내용 다 아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업하는 이유는 점수를 받는 연습을 계속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유사한 표현들이 막 들어올 때 그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용어적인 그 자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요, 이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중개하고 중개업 두 개에 대해서는 내용도 시험에서 물어보지요. 그래서 중개부터 잠깐 볼 텐데요. 자, 쉽습니다. 내용은 쉬워요. 중개는 일단은 용어 정의가 부동산 중개 대상으로 거래행위 알선인데, 이 알선행위의 성격. 중개는 알선인데 이 알선의 성격은 흥정 붙이고 도와주는 알선 자체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 사실행위를 왜 하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상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중개업자 개공인은 법적인 신분이 영리 목적이니까 뭐다? 상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인이 하는 이 알선 행위는 영리 목적의 상행에 해당이 되고 법률 행위는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 그럼 법률 행위하고 사실행위 개념은 1차적으로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 다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죠? 작년 11월부터 민법만 하셨잖아요. 11월, 12월, 1, 2, 넉 달 동안 민법만 하셨으니까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뭐 기본 개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효과를 목적으로. 그럼 사실행위는 의사표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흥정 붙이고 물건 확인하고 그럴 때 물건하고 나하고 의사표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길을 가다가 화다닥 넘어졌어요. 금덩어리가 보입니다. 금덩어리 발견합니다. 발견하는 행위 자체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사실행위죠. 이게 법률행위가 나오고 금덩이가 법률행위가 되려면 청약과 승낙하는 의사표시 있어야 되는데 법률행위 되려면 Who are you? I am gold. Are you gold? 내가 너를 봐도 되느냐고 청약을 했더니 봐도 됩니다. 승낙 의사표시 있으면 그걸 보면서 뭔가 그럼 효과를 어떻게 하냐 내가 가져가도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가져가세요 하고 승낙이 들으면 가져갑니다. 이런 법률행위 될 수 있어요. 나하고 금덩어리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금덩어리 눈뜨니까 금덩어리 넘어서 보니까 금이죠. 와우 금이네. 오 마이 갓 쓰레인지 하고 집어넣죠. 그 다 뭐다? 매장물 발견, 유실물 수도 다 뭐다? 그냥 사실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럼 알선, 물건 확인하고 대장 띄어서 32평이네 이런 거는 대장하고 나하고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죠.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영리 목적의 상행이다.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의 종류 별거 아닙니다. 중개 알선 행위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종류는 둘밖에 없어요. 오케이, 별거 아닙니다. 상사중개냐 민사중개냐.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민사중개다. 결론이야. 결론.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 아니라 민사중개 들어간다. 그래서 중개를 나눌 때 대상에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중개하느냐 그에 따라서 민사냐 상사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쉽게 하면 상사중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상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상인하고요 소매상인을 대상으로요 상거래 트는 것을 중간에서 중개하고 수수료 받았대요. 예컨대 동대문 남대문에 가면 옷가게들이 많지요. 동대문에 옷가게 도매상하고 시골에 있는 옷가게 소매상이 있는데 서로 잘 몰라요. 어디가 좋은 도매상인지 어디가 착한 소매상인지. 그래서 이 상거래 트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사중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 중개는 별거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거래 트는 것을 중개할 때 이것을 상사 중개를 하고, 이 상사 중개가 아닌 모든 나머지 중개를 전부 다 민사 중개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는 도매 상인, 소매 상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일반 민간인, 어린 양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일반 민간이죠. 이 어린 양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중개니까 상사 중개 아니라 뭐다? 민사 중개에 들어가더라. 이해가 됩니다. 간단하지요? 결론.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 아니라 민사 중개다. 오케이,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의뢰면에서 또 중개를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양쪽 다 의뢰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쌍방 의뢰 중개라고 해요. 한쪽만 의뢰를 받았다 하게 되면 이것을 일방 의뢰 중개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한쪽만 의뢰 받아서 하는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보통의 중개는 쌍방으로부터 다 의뢰 받을 거예요. 별거 아니고 매도인이 사무소 와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매도 의뢰를 하고, 매수인이 찾아와서 좋은 아파트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수 의뢰를 해요. 그래서 매도, 매수 양쪽부터 의뢰를 받아서 혼자 중개합니다. 혼자 중개한다. 그것을 초점으로 이름을 붙이면 혼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단독 중개라고 하지요. 이름 붙이면 혼자 한다. 단독 중개. 의뢰면에서 이름을 붙이면 양쪽 다 의뢰를 받았으니까 이러한 중개를 뭐라고 한다? 쌍방 의뢰 중개. 쌍방 의뢰 중개. 줄여서 쌍방 중개라고 해요. 이거 이제 가장 기본되는 중개 형태입니다. 양쪽 다 의뢰 받은 쌍방 중개. 자, 그런데 한쪽만 의뢰를 받아도 됩니까? 되죠, 당연히. 그죠? 매도 의뢰만 받았습니다. 물건 팔아주세요. 물건만 잡았는데 매수인이 안 나타나요. 매수인이. 그래서 친구 중개 사무소에 전화합니다. 친구 중개 사무소 전화. 친구야, 잘 지내니? 그랬더니 아유,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 했는데 잘 됐다. 야, 친구야, 거기 물건 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무슨 물건? 그랬더니 그쪽에 현대아파트 있냐? 어우, 잘 됐네. 지금 현대아파트 매도 의뢰를 받았는데 매수인이 없어서 내가 거기 전화한 거잖아. 아이고, 잘 됐네. 지금 매수인이 여기 계신데 현대아파트 원하네? 그러면 내 매수인을 데리고 너한테 갈 테니까 그 물건 좀 같이 보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하자 할 수도 있지요. 공동중개. 자, 둘이서 같이 저쪽 물건하고 이쪽 손님하고 연결해서 공동으로 같이 했어요. 그럼 혼자 했다, 같이 했다, 같이 했다. 같이 했다라는 점에서 이름을 붙인다면은 공동중개. 단독중개 아니라 공동중개 이름을 붙이는데, 의뢰면에서 이름을 붙이면 한쪽만 의뢰 받아서 했으니까 쌍방중개다, 일방중개다, 일방중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스, 브라보.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불하게 되면 중개회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의뢰는 반드시 쌍방의뢰에 의뢰한다. 액션. 쌍방의뢰일 수도 있고, 또요, 일방 한쪽만 의뢰 받아도 공동중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이스. 그래서 한쪽만 의뢰받은 일방중개도 중개당이 된다. 자, 이 말의 깊은 뜻은 이것도 어부를 하려면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공만이 할 수 있어요. 중개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려면 개공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보면요. 개공하고 무등록 불법 불합하고 공동중개를 업으로 하면 된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공동중개, 의뢰면에서는 일방중개잖아요. 그죠? 이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만이 할 수 있어요. 중개에 해당되니까. 근데 개공끼리는 공동중개해도 되는데, 개공이 하고 불법 불합화, 무등록자하고 공동중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면 된다? 안 돼. 안 됩니다. 공동중개, 한쪽만 의뢰받아서 공동중개하는 것도 중개니까 누구만 할 수 있다? 개공만 할 수 있어요. 불법 불합화, 그쪽은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면 개공이끼리만 공동중개가 되는 것이지, 개공이 하고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공동으로 중개를 업을 합니다. 그럼 처벌돼요. 누가 처벌되죠? 둘 다 처벌돼요. 네, 개공인은
무등록자고 알면서 의뢰받거나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서 협력한다. 금지행위로 처벌되어 1년 1차. 또 무등록 중개업자 걔는요. 3년 3천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 오늘 처음 하는데요. 복잡해요 하시면 간단합니다. 한쪽만 의뢰를 받아도 공동 중개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있다. 중개당이 된다. 오케이. 나이스. 쌍방 의뢰일 수도 있고 공동일 수도 있다. 부동산 중개는 민사다, 상사다? 민사다. 오케이. 나이스. 됐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를 한 번씩 물어봅니다. 권리. 자, 권리는 어떤 권리일까요? 그 밖의 권리. 매매 교환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 소유권, 임대차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 임차권, 그것만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했으니까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냐 하게 되면, 그죠? 소유권하고 임차권만 중개 대상이 됩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들이 있습니까? 권리들이 있겠죠? 어떤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민법에서 하신 거.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재산권으로서. 그죠. 물권도 뭐, 그렇죠. 할까 말까요? 자,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물권하고 채권은 재산권이니까 이전 양도가 되고, 양도 거래가 되는 것은 중개 대상이 일단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분권 같으면, 신분권은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친권 같은 거요. 내가 네 애비다. 이것을 옆집 아저씨한테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분권 같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중개 대상이 안 될 거예요. 재산권이 중개 대상이 될 텐데 그 재산권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이 거래 행위 통해서 거래가 될 때 우리가 알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동산질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니까 동산질권은 중개 대상에서 뭐가 된다? 제외가 되는 것이고, 부동산이라는 권리, 그죠? 물권도, 재산권으로서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으면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중개 대상이 될 거예요. 물권은 민법에 8가지 전형 물권이 있을 거예요. 점유권, 본권. 점유권은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돼요.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 상태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성격상 돈을 주고받고 흥정을 부주시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중개대상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권이 중개대상이 될 텐데,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권 나눠지죠. 민법에서 8가지 전형 물권. 그럼 소유권은 당연히 중개대상이 될 거고, 제한물권도 이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은 구별될 텐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오케이. 다 중개대상이 될 거예요. 그죠? 토지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전세권 다 중개대상이 될 거고, 자,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에서 질권은 동산담보물권이니까 빼는 거예요. 중개대상이 안 되는 거고, 부동산 담보가 뭐다?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중개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저당권이 뭐 주구장창 이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합의에 따른 거래를 통한 약정 저당권은 중개대상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 유치권. 유치권도 담보물권인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를 통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돼. 자, 그런데 유치권도 재산권이니까 물권, 재산권이 거래를 통해서 이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전되는 거래는 중개 대상이 된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피담보 채권의 수반에서 이전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가 뭐냐, 요거 물어볼 수 있는데, 요것이 이제 민법하고 조금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법이 한 바퀴만 도셔도 아무 내용도 없고 별 내용도 없는데, 민법이 함순환이 안 된 상태에서 3월 달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바로 보시게 되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혹시라도 지금 처음 하신다 그러면 일단 놔두셔도 되고, 민법이 한 바퀴라도 순환되었다면 이제 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저당권은 왜 설정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아파트 담보 왜 잡는 겁니까? 돈 빌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금전, 소비대찰. 돈 빌려다가 쓰는데 은행 가서 돈 10억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담보 있냐라고 물어봐요.
내 얼굴이 담보인데요. 그랬더니 배를 눌러버려요. 청원 경찰이 달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파트 담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아파트를 담보 제피고 뭐다? 저당권 설정해주고 금전소비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돈도 안 빌리는데 아파트 담보 제필 일이 있다 없다? 없죠? 돈 빌린다 요거 때문에 저당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채권, 은행에 있는 10억 채권은 담보 아파트라는 저당물, 담보가 붙은 채권이니까 민법에서는 이 채권을 뭐라고 한다? 유담보 채권, 무담보 채권, 유담보 채권, 유담보 채권을 뭐라고 해요? 피담보 채권,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지 뭐가 설정된다? 담보 물건이 설정되는 거예요. 부종성. 얘가 있으니까 얘가 있는 거고, 얘가 가면 원칙적으로 얘는 따라가는 거예요. 수반성. 이상 민법이었어요.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치를 준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가치를 쓸 때에는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달리 볼 바도 아니다. 원래 가치로 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금전소배차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되는 것인데, 당연히 알선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치금 같은 법정 담보물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성립되는 것 자체는 중개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이 거래 통해서 이전될 땐 중개대상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스. 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혹시 처음 하신다 하게 되면요. 아, 여기까지 쉬운 듯 한데, 느낌이 왔다가 갔다가 한단 말이에요. 처음 하실 때. 그러면 조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상속은 상속. 상속은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상속은요, 민법 997조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정. 약정이 아니라 법정이에요. 그죠? 법률 규정.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합니까? 상속인이 사망합니까? 피상속인이 피를 흘리고 사망을 해요. 피상속인이 피 흘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 아들, 딸들 상속권자가 뭘 받는다? 상속을 받아요. 이것은 둘 사이에 합의된 약정, 청약, 승낙이 없어도 법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된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은 이 과정은 상속되는 과정은 중개 대상이 당연히 된다? 안 돼. 사망하는 순간 상속은 끝나버렸어요. 끝난 상속을 중개할 수는 없어요. 이걸 틈새 시장이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상속을 중개하는 사람 없구나. 내가 틈새 시장을 개척을 했네 해서 장례식장마다 가서 명함 막 대박 럭키 나이스 부동산 사무소 막 명함 뿌리고 장례식장마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피상속같이 피를 흘리면서 병풍 뒤에서 향냄새 같이 맡아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상속을 중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끝났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되고 끝났어요. 이미 법에 따라 끝난 것들은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들, 딸들이 상속받은 이 아파트 있죠, 아파트. 이 아파트를 거래를 통해서 팔아먹는데, 아파트를 매매 거래 통해서 팔아먹을 때, 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 이것은 중개 대상이 된다? 되죠, 당연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상속 과정은 중개 대상이 안 되지만, 상속받은 토지, 상속받은 건물 하게 되면, 거래 통해서 이전이 되고, 그때는 뭐가 된다?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치권의 승립은 중개 대상이 안 되는데, 유치권이 피담보책을 수반해서 거래를 통해서 이전될 때 중개 대상이 된다. 오케이, 나이스, 땡큐. 똑같은 논리인데, 요거 하나요. 똑같은 논리인데,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이고, 다 했어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승립이 되었다.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됩니다. 유치권, 법정 담보물건의 승립은 중개 대상이 안 돼요. 법정 지상권의 승립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됩니다. 약정 지상권은 중개 대상이 될 거예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이 승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 그래요? 라고 묻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얘기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정 지상권의 승립은 중개 대상이 안 돼. 법정 저당권, 같은 저당권도 약정 저당권일 때 중개 대상이 돼요. 합의 안 되면 우리가 흥정 붙여요. 근데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법정 저당권의 성립은 중개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상속이 중개대상이 안 되듯이 법정 지상권의 성립 중개대상이 안 되고 법정 저당권의 성립도 중개대상이 안 돼.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의 성립 중개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유치권, 지상권, 저당권은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이 거래를 통해서 뭐가 될 때? 이전이 될 때는 중개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이스. 자, 그래서요. 법에 따라 성립된 것도 이것이 뭐를 거래를 통해서 뭐가 될 때? 이전될 때는 중개대상이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개 관련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교재 확인만 하고요. 좀 쉽게 일단 확인하고 쉽게요. 자, 그러면 9페이지입니다. 요약집의 9페이지에서요. 맨 밑에 거예요. 맨 밑에 판례. 자, 요약집 맨 밑에 9페이지 판례 1번 별표 중개행위. 알선행위 자체는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사실행위. 자, 맨 밑에 2번도 별표. 중개행위는 영리 목적이니까 어디에 해당한다? 상행위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중개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절대로 다 외우지 마시고 다 시험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험은 뭐만 나온다? 위에 두 가지만 위에 두 가지만 나옵니다. 시험은 상사냐 민사냐 일방이냐 쌍방이냐 그거예요. 자, 부동산 중개는 동그라미 3번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민사중개다 그거 하고 자, 그 밑에 의뢰에 따라서 양쪽 의뢰냐 일방 의뢰냐 그 얘기죠. 동글뱅이 3번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일방중개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그겁니다. 자, 밑에 지시 참여 단독 공동 국내 국제 사중개 공인 중에서는 시간 많으실 때 읽어만 보시고 시간 없는데요 알고쳐도 됩니다. 맨 밑에 확인 판례요 별표 일방 중개도 중개당이 된다. 오케이. 쌍방으로부터 의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쪽 일방으로부터 의뢰 받아도 중개 포함이 된다. 나이스.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중개 대상인 권리,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를 물어봤을 때 민법이 한순환만 되어도 쉽고 처음 봅니다. 그럼 일단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마시고. 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중개성이 되겠죠? 임차권,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지역 전세 다 중개 대상이 되는 거고, 동글뱅이 4번의 담보물권에서 부동산 담보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죠? 시계나 반지, 동산을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돈 빌리면 그게 뭐라고 합니까? 동산질권. 시계, 반지 같은 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리면 이것을 동산질권. 보통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돈 빌리니까 옛날 우리 일사후퇴 때는 그것을 전당권이라고 했어요. 전당권. 질권이란 말 이전의 말이 전당권이었어요. 그래서 동산을 맡기고 돈 빌리면 전당권. 부동산 아파트 담보 잡히고 돈 빌리면 저당권. 전당권과 저당권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니은 받침이 있고 없고 발음이 조금 어눌한 사람은 전당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용어를 동산 질권으로 바꿔요. 그 담보물을 질물이라 그래요. 질물. 시계 반지를 질물. 사람을 담보로 잡히면 뭐가 된다? 인질, 질인이 되는데 수습하고 인질이 돼요. 그러니까 질자가 담보질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 질권, 질권이라는 말 자체가 동산을 담보 잡은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부동산을 담보 잡으면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용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당연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중개대상이 되는 것이고 건저당이든 담보 가덕이 담보든 본질이 뭐다? 저당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민법에서.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중개대상에 해당이 돼요. 부동산 중개대상이 되고 밑에 5번에 환매권. 부동산을 팔았다가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환매권도 뭐가 될 때 거래를 통해서 이전이 동글뱅이 되는 거예요. 이전. 자, 밑에 6번에 유치권도 포인트가 뭐다? 이전이 포인트가 돼. 이전에다가 동글뱅이 빵 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유치권도 거래 통해서 이전될 때 밑에 7번도 법정지상권이 뭐다? 이전. 그래서 이전에다가 동글뱅이 빵빵빵 쳐주시고 자 오른쪽에 중개성이 안 되는 거 동산질권 X 점유권도 X 3번 유치권의 성립이니까 뭐가 된다? X 돼요. 성립. 어디다가 X 할까요? 성립에다 X의 성립. 법률의 규정이니까. 유치권이 뭐예요? 하게 되면 얘기가 길어져요. 이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계속 점유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 320조 생략. 자, 그래서 법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거니까 중개사이 안 돼요. 토지 일부 저당. 자, 민법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 일부 저당은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아요. 그렇게는 거래가 안 된대. 일부를 엑스하셔야 돼요. 필지 단위로 저당을 잡는 것이고 돈 못 갚으면 필지 단위로 경매 집어넣는 것이지 한필 토지 막연한 일부를 담보 잡지를 않아요. 왜? 실행을 못해. 경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굳이 일부를 담보 잡으려면 어떻게 된다? 필지를 나누셔야 돼. 분할 절차를 거쳐서 분필 절차를 거쳐서 필지를 나눠서 담보 잡는 것이지 한필 땅의 일부를 저당 잡지를 못해요. 그렇게는 거래가 안 되는 것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5번도 법정상권에 어디다 X한다? 성립. 6번도 법정상권 어디다 X한다? 성립. 7번에 판결, 상소 이런 것들 다 법의 규정이니까 중개사에 되지가 않는다. 오케이, 되셨고. 자, 밑에 판례 저당권 별표 이거 시험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 같은 담보물건도 포함되는데 콤마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 저당 알선이 중개당이 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바로 뒤에서 업으로 한대. 그럼 세 가지 요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의뢰받고 똥올뱅이, 보수받고 똥올뱅이, 중개를 뭘로 한다? 업으로 똥올뱅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니까 중개업에 해당되고 콤마 그 행위가 저당권 설정 행위가 그죠? 행위 알선이 그죠? 금전소비자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달리 볼 바도 아니다. 돈 빌리는 것에 부수에서 아파트를 잡는 것이지 돈도 안 빌리는데 아파트 담보 잡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전소비자의 부수에서 이루어져요. 오케이. 하더라도 달리 볼 바도 아니다. 중개회당이 된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만이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유치권 이전도 중개사이 된다. 이렇게 돼요. 피담보 채권에 따라가는 겁니다. 배 깔고 누웠더니 돈 주더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오케이. 자, 이거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지금 쉬고 싶은 생각이 더 많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죠? 자, 짧게 할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처음 보실 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매수 쪽에서 돈이 7억밖에 없는 거예요. 7억. 3억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수인이 중개업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억 줄 테니까요. 집주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7억 줄 테니까 등기 좀 넘겨주시고 등기 받아서 그걸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해서 은행에서 3억을 빌려서 제가 잔금 칠게요. 그렇게 중개업자한테 개공한테 얘기하는 매수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진한 중개업자 개공이가 그래 돈이 없구나. 10억도 없어 지금. 7억밖에 없다고? 3억이 부족해? 그럼 7억짜리 사. 7억짜리 싫대. 10억, 꼭 10억짜리 사야 돼. 그럼 사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7억 주고 등기 받아서 그걸 담보 잡혀서 금전소비자 3억 빌리고 아파트 저당 잡혀서 돈 빌려서 잔금 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순진한 중개업자가 매도인한테 얘기를 해봅니다. 있잖아요. 진짜로 힘든 사람인데 7억밖에 없다네. 그러니까 일단 등기 넘겨줍시다. 7억 받고 등기 넘겨주고 그걸 담보 잡히고 돈 빌려서 3억 잔금 친대요 라고 매도인한테 얘기를 해요. 주먹이 확 들어오는데 양쪽으로 주먹이 확 들어요.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매도인이 뭐 중개업자한테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안 좋은 얘기 계속해요. 그러면 매수인한테 가서 그렇게는 안 된다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 쪽이 성직자, 스님이시거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시거나 아니면 성당의 신부님이다 그러면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죠? 등기 넘겨서 그걸 저당 잡고 돈 빌려 금융소비자 돈 빌려서 잔금 치고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 중개업자 개공 부동산 전문가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아파트 부동산이 담보 잡히니까 그래요. 만약에 금전소비자 하나만 있다. 돈 빌리는 금전소비자만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다 하게 되면 금전소비자 자체는 중개사이 된다 안 된다? 우리 부동산 중개와 관계가 없잖아요. 돈 빌리는 것은 뭐가 된다? 대부업의 대상이 돼요.
근데 금전 소비자의 부수에서 뭐가 붙었다? 저당이 붙었죠. 저당. 자,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는 부동산 담보가 붙었으니까 저당권이 붙게 되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이스 됐어요. 자, 유치권도 이전될 때 중개사이 된다. 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중개업 갈게요. 쉬었다 합시다. 예. 강사력이